제목, 나는 나를 버리지 않으리. 나는 오늘도 문을 닫는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바람은 거칠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 나를 숨기지 않는다. 어느 날 아들의 눈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병원에서는 전염성 눈병이라 했다. 걱정스러운 내 마음과 달리 아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며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다. 격리는 불편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자발적 격리가 있다. 하나는 비교에서 비롯된 소외감이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렵거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거나 직업이 변변치 않다는 생각에 자신을 가두는 경우다. 비교는 아주 쉽게 자신감을 무너뜨린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부족할까? 이런 생각은 나를 점점 작게 만들고 결국 세상과 거리를 두게 만든다. 하지만 또 다른 자발적 격리는 성장을 위한 선택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혹은 내면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스스로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위대한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들은 종종 세상과 단절한 채 자신을 단련했다. 그들에게 자발적 격리는 소외가 아닌 몰입과 창조의 시간이었고, 외로움이 아닌 집중의 공간이었다. 나는 가끔 공동 목욕탕에 간다. 목욕탕은 일종의 격리된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명품 옷도, 비싼 차도, 사회적 지위도 의미가 없다. 비교의 기준이 달라진다. 돈이 아닌 젊음과 건강한 몸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그 속에서 문득 눈에 띄는 문구가 있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미국 철학자 랠프 월도 에머슨의 말입니다. 자신감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한 태도를 넘어 삶의 목적이자 세상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질문조차 주저하게 된다. 반면 자신감 있는 사람은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눈부심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도망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신감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방법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가치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된다. 비교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작고 사소한 도전들을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을 하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는 것. 그런 작은 성취들이 쌓일수록 자신감도 서서히 단단해진다. 때로는 없는 것을 있는 척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부족하다고 느껴도 스스로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면 점차 마음도 그 자세를 따라간다. 실제로 많은 연설가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나는 이미 이 무대를 장악했다. 믿는 순간 몸과 마음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다. 북유럽 신화 소고디는 지혜를 얻기 위해 한쪽 눈을 포기하고 샘물에 던졌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이와 닮았다.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강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새로 만들어내면 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도 없다. 영화 크로커다일 던디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폴 호건의 말입니다. 누군가가 만든 세상에 갇히지 않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자신감은 바로 그 시작점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볼 수 있는 사람, 보여주면 보는 사람,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어쩌면 세상이 보여주기 전에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일지 모른다.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나만의 길을 개척하며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마침내 세상이 아닌 나 자신에게 길을 묻는 사람이 된다. 세상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도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으리.